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필살기를 알고 있어요. 필살기? 예, 자존감은요, 이것 빼고는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인 거죠. 왜냐면 이 진리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그 훈련법이고요. 이거를 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훈련법이 뭐죠? 아, 진짜, 예, 저는 아이한테도 이 원칙 한 개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모든 일이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책을 읽고, 또 맞고, 이걸 반복하다가 중학교 때는요, 아예 중학교 3년 내내 모든 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그냥 책을 읽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은 게 사실 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두 분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그 해외에 진짜 유명 명문대 다 들어갔고요. 교육을 못 시켰을 텐데 왜 잘 나가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 비밀이 뭐예요?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안녕하세요. 가든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어떤 수식어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방대 무스펙 출신으로 130억의 자산을 이루시고 100명대 광고회사를 차리시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있으신 여기 너무 띄우시네요. 큰일 났네 이게. 안녕하세요. 제가 18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꾸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자꾸 부자로 컨셉이 돼서 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도환이라고 합니다. 오케팅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핵심 가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냐면요. 광고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광고회사에 들어갔을 때 3명이었어요. 네네. 회사가. 근데 회사 가서 제가 막내로 들어간 거죠. 광고회사인데 이제 진짜 보잘것없고 진짜 창고 골방에 냄새도 나고 움직일 공간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되게 하지? 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네. 그래서 도와주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이제 저 이거 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만들었어요.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면 우리는 저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시킨 거 하라고 뽑았는데 왜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시키는 일을 했죠.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7만 개의 키워드를 계속 봤다 그러면 그거를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왜냐면 다른 일을 해야 되면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 일을 소화를 하면서 반은 새로운 일을 했죠. 결국은 설득을 했어요. 계속 설득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신문 기자 합격된 걸 가지고 보여줬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나 여기 합격했다라고 보여줬던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대기업이거든요, 거기. 그리고 국내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제2기업에. 그래서 제가 그 합격지를 딱 보여주면서 나 여기 붙었는데 지금 그 급여도 거의 2배다. 그럼 이제 너 이거 갈까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냐고. 그럼 나 가지 말고 자기랑 일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쪽은 이제 명예랑 그 급여들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제가 뭔가 가치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일에 몰빵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광고주라고 하죠. 제가 제안서를 그 당시에 70장을 만들었어요. PPT로 70장을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가면서 하나하나 업체를 돌면서 이제 무릎 꿇고 이거 해주세요 막 무릎까지 꿇어본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봤다가 근데 이제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와.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간절했거든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열심히 키웠고 4명짜리 회사에서 제가 3명 골방 막내로 들어갔다가 제 밑으로 13명이 뽑힐 정도로 제 밑으로만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대표님이 마이너스 8억이었대요.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상태니까 뭘 더 벌리기 싫었던 것도 인정하고 제가 나올 때 그 수입이 한 플러스 20억 정도죠. 와. 상가 막 2채 갖고 계시고. 나중에는 그 코로나 때 2020년 5월이거든요. 잘렸어요. 그 회사에서. 근데 잘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15일치 월급도 못 받고 직원들이 이제 잘리는 상황이 됐죠. 이제 자르라고 계속 마이너스 막 3천씩 났어요. 이해해요. 저였어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직원들을 잘라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제가 못 자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을 팔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몰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도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하다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너무나 즐겁고 지금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저희를 통해서 저희랑 함께하는 것만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인생 모토였던 것 같아요. 금수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건 제가 봤을 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흑수저 출신이셨다가 엄청난 자산을 일구셨을 때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자녀한테 이것만큼은 물려줘야겠다.
있습니까? 저는 원칙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마케팅 15개, 광고에 8원칙 이런 식으로 모든 거의 정점에는 항상 이 원칙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예, 저는 아이한테도 이 원칙 한 개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모든 일이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한테 사실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려고 제가 책을 썼어요.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대충 얘기 드릴 거예요. 특별한 내가 될래요 라는 책인데 이 책이죠. 이 책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교육을 받지 않거든요. 꼭 이거를 가르쳐야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의입니다. 예, 마케팅 1개가 대의예요. 대의가 없이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마케팅의 기본은 대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꾸 전문 용어에다가 자꾸 대의를 집어넣으니까 뭐야 이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으세요. 왜냐면 이미 많이 입증이 됐고 예, 저는 애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었거든요. 세종대왕처럼 남들을 위해서 계속 살게끔 하는 이렇게 해라. 도와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마음을 갖다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할 거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합니다. 좋아하는 거에 대의가 있으면 자기가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천직이다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10살이에요. 10살인데 뭘 하냐면요 지금 유튜브를 봐요. 뭘 봐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봅니다. 예, 남한테 지금은 이제 게임 빠져가지고 게임을 막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교정해주겠지만 지금은 뭐라도 본인이 재밌는 걸 가지고 스킬을 익혀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가 프리미어 컷 편집도 하고 예, 진짜요? 네 10살인데 예, 프리미어를 하고 그다음에 에펙을 배우고 있고 예, 나중에는 이제 코딩도 지금 이제 과정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빨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할 때요. 이 교육을 해요. 너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좋아하지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영상에서 도움을 받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욕이 나고 그런 돕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다. 잘 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봤을 땐 대부분은 다 대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대의가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 거기서 포텐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모든 교육 과정을 거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고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근데 책을 읽는데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면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책 읽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다 방해하죠. 모든 교육 과정에서 너는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교과서 네,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밤에도 저는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책을 읽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네네. 저는 계속 책을 읽고 싶고 하루 종일 책이 궁금했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 당시에 학교 교육 환경에서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책을 읽고 또 맞고 이걸 반복하다가 중학교 때는요 아예 중학교 3년 내내 모든 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그냥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삼국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삼국지 읽은 사람이랑 얘기하지도 말라 그래갖고 저는 저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실제로 위인전들을 되게 좋아했고 위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롤모델의 삶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닮고 싶잖아요. 닮고 싶다 보면 내가 그 어느새 그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은 게 사실 성경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다 보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계속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막 이런 시작하면서 내가 닮고 싶은 1인자가 최고의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했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한글을 그 세종대왕은 만들었어야만 할까? 결국 거기에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대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기 있고 칭찬받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필살기를 알고 있어요. 필살기? 예, 자존감은요 이것 빼고는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인 거죠. 왜냐면 이 진리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그 훈련법이고요. 이거를 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훈련법이 뭐죠? 진짜 이거죠. 들으면 다 알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진짜 이거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려고 태어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어떤 고난과 핍박에 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 논리가 형성이 되면 이거를 머릿속에 딱 그 기둥으로 세워놓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인기 있고 칭찬 안 받아도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미 자존감이 이미 끝판왕을 찍고 너가 뭐 나한테 욕을 해? 너의 칭찬을 나는 원하지 않아.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상처를 안 받는 게 자존감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주변에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이미 달란트를 주어줬고 이 사람의 사명이 있는데 이걸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누가 어떤 얘기와 욕을 막 해도 자기는 딱 꿋꿋하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강한 민족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근데 사실 다른 영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오브 더 베스트셀러인 성경으로 이미 다 입증을 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활약을 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네, 이미 다 증명을 해버렸던 이 최고의 이론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여기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고 한다는 건 사기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존감이 생기고 나서 인기 있고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의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명의 일이 대부분 뭐겠어요? 남들을 이롭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왜 태어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원래 제가 잘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저 혼자 생각했는데 그거를 진짜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더 잘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어그로를 끌었으니까 어그로 끈 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몸으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진짜 최고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 만나 뵀던 슈퍼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지성 작가님과 슈퍼맨 목사님의 1만 킬로미터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곳을 찾아갔어요. 진짜 이분들은요, 그 순교자의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당장 내가 오늘 죽어도 깨끗하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두 분을 만났고요, 제가 그 두 분한테 진짜 머리를 한 10대쯤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녀가 있으셔요, 슈퍼맨 목사님이. 그리고 자녀가 두 분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왜 잘 나가냐? 교육을 못 시켰을 텐데 왜 잘 나가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 해외 진짜 유명 명문대 다 들어갔고요. 뭐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회사에서 그것도 지금 CM으로 막 일하고 계시고요. 뭐지 이분들은? 왜 근데 부모님이랑 만나도요, 그냥 쿨하게 얘기한대요. 뭐 아빠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왜냐면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제 그 목숨을 건 일을 하시면서, 목숨 건 여정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슈퍼맨처럼 그냥 막 다 사람들을 구출하고 막 이런 그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그 애들을 못 가르쳤을 텐데 왜 성장을 했냐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이들을 왜 교육해야 합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짜 교육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형상을 보고 형상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 걸 애들이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의를, 하나님의 길을 처음부터 얘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후의 교육은 뭐였냐면 결국은 선생이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형상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실해야 되고, 항상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항상 사랑을 넘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보고 자라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새 뭐 별로 뭐 얘기를 다 한다면서요. 서로 막 비교하고.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쓰임 받으면 그때부터는 뭐 저절로 다 잘 될 텐데, 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요, 제가 애들 보고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학교 가지 말고 너 그냥 여기 우리 회사 나가고 아빠랑 같이 일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리고 제가 학교를 안 보내겠다고까지 얘기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냥 의도맞고 온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교육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되고, 알아서 돕게 되고, 알아서 잘 되고, 이것들을 진짜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사전 질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였다고. 근데 지금, 진짜 이거 공유드릴게요. 오늘 그래야 정말 저희 둘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소름 돋습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정이었어요, 대표님. 너무 좋아요.